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동이 형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다음 주 이제 공략할 만한 테마군과 그리고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를 좀 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이제 공매도죠. 이제 공매도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공매도가 없을 때도 굉장히 큰 주가의 상승, 시수의 상승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동안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공매도가 떨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제 주리님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눈에 익은 귀에 익은 대형주 위주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살려고 하는 매수하려는 어떤 그 종목들을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자리는 어떤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봅니다. 코스피가 자, 상승과 횡보를 만들어주고 다시 이제 윗방향으로 틀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큰 대형주라든지 혹은 이렇게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친구들은 주로 이제 이런 CCI 같은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보는 방법들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참고할 거는 이게 옆으로 횡보하든 상승의 추세든 하락의 추세든 간에 얘는 과매수 구간과 과매도 구간을 항상 보여줍니다. 근데 과매도, 과매수 구간 어떻게 보냐면 이 CCI 지표에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100포인트 그리고 아래로 마이너스 100포인트입니다. 100포인트 이상의 이런 노란색, 주황색 선에 있는 자리는 과매수 구간이에요. 즉, 단기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때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 마이너스 100포인트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이라 할게요. 이 초록색. 이 자리는 과매도 구간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만한 자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반등과 하락, 이거는 올라갈 때도 당연히 이렇게 보여주고요. 하락의 추세도 당연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승의 추세일 때 이거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락하다가 살짝 오르더라도 전 고점 올리지 못하고 또 다시 하락하는데 여기 샀다가 또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면 아무래도 하락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 요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자, 마이너스 100과 그리고 100포인트가 과매수 과매도 구간인 걸 아는데 언제 매수를 하냐? 자, 밑에서 100포인트를 밑에서 위로 올려낼 때, 뚫어낼 때가 이때가 매수의 포인트예요. 자, 이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됩니다. 그럼 이 자리는 이제 한번 치어 올릴 만한 자리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다시 올라왔어요. 이제 과매수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간에. 그렇지만 100포인트를 어느 정도 훼손하지 않고 잘 버티다가 자, 100포인트를 딱 훼손하죠. 훼손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짝 지금 누르기 직전이죠. 근데 다행히 어, 상승의 추세다 보니까 눌러줘도 크게 눌림이 많이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승의 추세에서 매매를 하자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런 위치를 한번 볼게요. 조금 확대해서 자, 여기서 100포인트를 마이너스 100포인트 아래에서 위로 빨간색 선이 올려낼 때 이때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지금 찍고 떨어질 때 이 자리가 과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매매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비중을 늘리려면 최소한 자, 이게 마이너스 100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때 그때를 단계적으로 좀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종목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자, 코스피의 고점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네 번을 찍었어요. 요거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대략 이런 느낌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지금은 이게 20선 정도 되는 자리를 지금 여기서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지금 현재 찍었는데 반등이 한번 나오지 못하면 자, 이렇게 가지 못하면 결국 이 자리를 훼손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100포인트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여기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지금 현재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대략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혹은 이런 횡보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완전히 좀 끝내고 여기를 오히려 내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여기 매물대를 올려낼 때 혹은 이 파동의 끝자락에서 올려낼 때 좀 길게 좀 이어지다가 그때 매매하는 게 물량을 늘리는 게 조금 더 현명하고
내 투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늘리는 어떤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이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갑자기 반짝반짝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한 테마군을 만들어서 그 테마에서 같은 그 테마군에서 세 종목 혹은 다섯 종목이 같이 한꺼번에 반짝반짝 움직이고 상승의 모양이 나온다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매매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자, 그 중에 이렇게 하락을 나오는 지난주에 제 눈에 보였던 종목 중에 자, 테마군은 여행주와 항공주가 있습니다. 자, 여행과 항공주는 어느 정도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면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제 그 파라다이스라든지 강원랜드 이런 카지노주도 마찬가지고 여행주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움직였어요. 자, 모두 투어를 한번 볼게요. 모두 투어는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인원 감축하고 있고 막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시장이 그 안 좋고 안 좋다기보다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거든요. 왜? 계속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왜 상승이 나왔을까? 선반영하고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들어있는 이제 이런 그 주가를 주장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움직이겠다면 움직이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큰 누군가의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주가를 계속 떨어뜨린다면 가지 않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거를 거래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CCI 지표는 이제 필요 없고요. 자, 전 거래 대금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CCI는 빼고요. 확인. 자, 모드 투어 같은 경우에도 자, 1, 2, 3 봉을 만들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다시 또 무너졌어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박스를 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번이 쳤네요. 자, 여기는 지지가 많이 되었고 저항이 많이 되었던 자리를 다시 한번 올리면서 이 저항을 올려냅니다. 근데 저항을 올려낼 때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 이게 까만색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횡보하면서 살짝 눌림목을 줬는데 자, 개인의 수급이 반대로 움직여요. 훅 꺾이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훅 올려내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시총이 어느 정도 되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특히 이제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기관의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올려내고 있다. 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여행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도 더 많은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요 움직이는 것들을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건 실적하고 상관없습니다.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자, 백신이 계속 공급된다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이용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투어도 자, 이 까만색 그 주가가 계속 끊임없이 이제 살짝씩 올리고 있는데 자, 개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또 밀리면서 기관의 수급과 외인의 수급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최근 요 며칠 볼까요? 최근 요 며칠 지수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죠. 네,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외인들이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지수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참 희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 여기를 돌파해 주는지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계속해서 그래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만에 하나 이제 이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는 여기는 또 하나의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혹은 또 이 자리를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자, 이 자리는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그냥 돌파하면 사면 되냐? 그건 아니죠. 시장에서 같이 반짝반짝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자, 노랑풍선을 보면 조금 더 눈에 확 띄실 겁니다. 노랑풍선은 일본에 여행 갈 때 이제 많이 이제 노랑풍선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하고 하죠. 자, 21선 타고 올라갑니다. 자, 멋지게 올라가요. 자, 바다권에서 1파, 2파, 3파 이런
뭐죠? 엘리어트 파동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가격과 기간의 조정. 그죠? 그리고 이전의 고점을 드디어 이제 탁 올려냅니다. 탁 올려낼 때 이제 이 매수세가 어떤 놈들이었냐라고 보니까 개인의 수급을 다 외인과 기관이 다 빨아먹죠. 특히 이제 외인의 수급이 굉장히 이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파 나왔다는 거, 계속 매물대를 두드렸다 이제 돌파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자, 의미가 있죠. 위로 이제 뻥 뚫려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없는 그런 그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도 한번 보고,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겠죠. 이전에 아주 오래된 2019년도의 자리니까, 자, 여기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역사적인 최고가까지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상하죠? 시장은 안 좋고 확진자 늘어나고 아직 줄지하고 있는데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레드캡 투어가 있습니다. 주봉인데요. 주봉을 보시다시피 일단 이 전 고점을 이렇게 한번 찍어 놓고요. 역사적인 고점이죠. 네. 33,000원 정도 됩니다. 자, 원 바닥, 투 바닥을 만드는데 제가 동동 바닥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투 바닥 두 번째 바닥에서 이런 더블 바닥을 돌파할 때가 매수의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원 바닥에서도 이렇게 특정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는 매수해 볼 만한 자리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두드렸던 자리를 종가상 돌파하니까 올리고 난 뒤에 여기 지지를 해주면서 당연히 이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고점상은 33,000원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자, 이게 지금 원형 바닥이죠. 일반적으로 길게 원형을 띄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특정한 가격에 올리면서 이렇게 치면서 올리고 치면서 올리고 쭉 전고점까지 올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레드캡 투어 마찬가지 개인의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올리는 퉁퉁퉁 삼각수렴 빠 올려냈습니다. 곧바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눌림목을 준다면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죠. 눌림목을 여기까지만 준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혹은 여기까지 눌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매매를 할 때는 막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눌림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매물대를 항상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된다. 다시 무너뜨렸다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려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분할적인 접근을 해야 될 거다. 참 좋은 여행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참 좋은 여행. 우리가 저점을 높이는 우리가 이 바로 직전에 이제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 저점을 높이는 이 자리를 내가 이쯤에서 매매를 했다. 맞고 다시 여기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파 매매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돌파 매매 장점입니다. 마찬가지 올라간다고 여기서 지지해 줄 것 같고 올릴 것 같아서 여기 샀는데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네,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닥은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다시 바닥을 돌려서 지금 올려내고 있습니다. 흔히 뭐 개미 털기 이렇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종목은 결국 돌려내서 이 전 고점을 지금 터치하러 올라갈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또 맹신하고 여기서 또 잡았다 올라가다가 이쯤에 다시 또 뭐 이렇게 들면서 돌바닥을 만들고 하다가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가격대를 올리는 자리 다시 눌렀다가 이 자리를 올려낼 때라든지 혹은 이런 강한 매물대를 올려내는 거를 확인하고 난 뒤에 매매를 하고 그리고 눌림목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개인의 물량이 많이 털리면서요. 보시면은 기관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외인의 물량도 금요일자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도 조금씩 들어오면서 왜 개인의 물량은 다 조금 이렇게 매도의 포지션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인터파크입니다. 왜 인터파크를 여행주로 보냐? 인터파크는 이전에 뭐 전자상거래 이제 업체죠.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자, 이렇게 바닥권의 박스 그리고 직전 돌파하기 전에 자, 이런 또 박스를 하나 만들면서 올라가는데 자,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이때가 뭐 왜 올라갔냐면 여행 상품을 냈는데
확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행을 가지 못했던 그런 심리들이 보복 심리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폭발하면서 여행 상품을 냈던 인터파크에서 모든 것이 완판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고요. 이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난 뒤에 자, 요 박스를 저는 고점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한번 지지를 해줄 만한 자리였어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박스를 한번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이 종목이 자 이렇게 강하게 이런 추세로 강한 기울기로 올라가다가 이 기울기가 여기서 또 반등이 못하고 무너지니까 옆으로 혹은 밑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근데 지지가 되었던 자리를 다시 이렇게 또 올려내서 터치하면서 살짝 지금 저항을 맡은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윗꼬리 계속 치면서 여기를 지금 올려내려는 어떤 노력들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상승으로 갈지 다시 눌러질지는 아직까지 그 방향성은 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봉의 캔들이 이제 한번 파동이 나왔기 때문이죠. 최소한 뭐 두 개의 파동이라든지 한 세 개의 파동이 나오면서 방향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시범봉 봐도 큰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닥권에서 올려낼 때 강한 그 두드림. 지금 뭐냐면 일단 고점 저점이 떨어지다가 지금 저점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가격대를 계속 두드리면서 계속 지금 시도하려는 그런 모양이 나오죠.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되면 단기적으로 슈팅이나 혹은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주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좀 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흔히 우리가 이제 개미 털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전 저점까지 딱 이쁘게 내려주냐? 아니죠. 더 밑으로 깠다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 짓지 못할 만한 자리예요. 오히려 어, 지금 지금 현재에서 한 달 정도 혹은 얼마 정도 더 이렇게 3주, 2주 정도는 좀 더 흐르고 난 뒤에 이제 움직인다면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볼 생각입니다. 자, 여행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봤듯이 어, 외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몰리면서 이제 그 방향을 이제 위로 이제 틀고 있는데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줄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행주들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동동이 형아였습니다.